40년 교사의 퇴직금 1억, 연금 월 325만원. 충분하다, 적당하다, 모자르다. 충분하지 않을까요? 40년을 일했는데 퇴직금 1억? 올해 구직자들 평균 희망 초봉이 4,300만원이라고 합니다. 현실적인 초봉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. 안녕하세요. 돈 되는 건 다 하고 있는 정원석입니다. 원성님이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끼니를 제때 못 드시나 봐요. 밥을 못 먹으면 화가 잔뜩 났어. 누가 이렇게 굴리는 거죠? 오전에 눈썹 문신하고 오셨다고 하지 않았나요? 미용 좀 하고 왔고요. 거기서 피부가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았네. 아, 그분은 저보고 카리나 닮았다 그랬어요. 농담입니다, 여러분. 그냥 놀리려고 한 소리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느낌으로 가지고 와봤어요. 가벼운 주제, 핫 머니 이슈 느낌으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장지 숙소에 애인을 부른 사원, 이해 가능하다, 불가능하다. 근데 이거 들켰어 안 들켰어요? 들켰다는 전제겠지? 그치. 출장지에 가면은 법카로 숙소비를 낼 수 있잖아요. 거기에 애인을 부른 거지. 아 근데 저는 회사에서 이런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야 데리고 와 같이 놀자 이렇게 해. 숙소에서 놀아 뭐 이렇게? 그쵸. 근데 이게 뭐 대표님이나 좀 임원들한테는 티가 안 나게 그 정도는 괜찮죠. 사실 저도 가능이거든요? 가능해야지. 아 내가 안 될 줄 알고 지금 물어본 거야? 네, 당연히 훈장님이니까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어차피 회사 돈으로 숙소를 하는 건 맞잖아요. 혼자 자나 둘이 자나 돈은 똑같잖아. 그래서 와서 자는 거 나쁘지 않지.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불타오르더라고 커뮤니티에서. 절대 안 된다. 난 그게 있는 것 같아. 되는데 예의상 그분이 커피 한 번 샀으면 좋겠어. 누구한테? 그 직원들이 이렇게 다 같이 있을 공범 때. 만드는 거야? 직원들하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잠만 잤다니까? 그냥 다음 일정은 집에 가는 일정인데 다음 일정은 애인이랑 보내려고 하루 일찍 왔다 애인이. 그러면 괜찮죠.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와도 되지. 인사만 착실하게 잘하고. 아, 뭐 인사를 한다고? 저였으면 절대 안 걸려요. 에이, 안 걸리게 할 것 같아. 이걸 할 거면. 요새 근데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난 치밀해서 안 걸려. 아니, 숙소 그대로 안 들여보내요. 다 술 마시고 회식하고 그러지 끝까지. 그것까지는 해야지. 그것까지는 업무의 연장이니까 하고 그냥 진짜 딱 잠만 자고 다음 일정을 위해서 먼저 자고 있어 하고 저는 회식하러 가죠. 이해 가능한데 걸린 게 더 이해 불가. 왜 걸리는 거야? 회식을 하는데 아 저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미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는 저는 꼰대로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현실 불가한 얘기예요. 이게 왜? 성립조차가 안 돼. 타원이 혼자 방 쓰는 게 말이 안 돼. 몰입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또 자기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이게 몰입 상상을 못해. 나랑 같이 자자. 보통 이렇게 된다니까요. 아 예산이? 만약에 그렇게 찢어진다고 하면 나는 해도 된다. 대신 걸리지 마라. 근데 나는 걸릴 것 같아서 애초에 제 허락을 받고 할 것 같아. 내가 사원이면. 저 여자친구 좀 데리고 와도 됩니까? 왜냐면 원체 내가 성격이 좋을 애니까 잘 이렇게 어울려질 애니까 데리고 와서 한잔 하시죠? 뭐 이렇게 난 하죠. 여자친구가 회사 사람들이랑 술 먹고 싶겠어? 싫지 않을까요? 직장인으로서 얘기한 거잖아. 직장 동료로서 본인이 대표야. 아, 난 되지. 상관없지. 괜찮아? 근데 그걸 막 업그레이드 하거나 밥을 사 먹거나 이러면 안 되죠. 그 여자친구 거는 따로 결제하고 남자친구 거는 따로 결제해야 된다는 파고. 대표 마인드로. 대표면 직원이면. 직원이어도 당연히 그래? 안 되지. 난 직원이면 그냥 하라 그러긴 할 텐데. 왜? 한도를 정해놓고 10만 원이 한도면 이 한 명 꼈으니까 조금 덜 좋은 거 먹자 이렇게 한다고요. 돈을 더 쓰는 게 아니라. 아니 안 돼 그래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. 의외로 좀 넉넉하시네. 근데 왜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화가 나신 걸까? 업무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걸까? 아니 이게 사원이란 포인트 같아. 나는 되고 너는 안 돼? 어.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견 댓글 달아주시고요. 두 번째 주제는 40년 교사의 퇴직금 1억, 연금 월 325만원. 충분하다, 적당하다, 모자르다. 325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? 아 진짜 어렵다. 325만 원이면 진짜 충분해요. 40년을 일했는데 퇴직금 1억?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완전 충분하다였거든요. 모자르다 파로 바뀌었어요. 노후 기준으로 보면 325만 원이 월 따박따박 꽂히잖아요. 엄청 큰 거예요. 다가구 주택 월세로 따져보면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? 그분이야말로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꽂히잖아. 플러스 연금은 돌아가시면 가족한테 또 얼마가 또 지분이 상속이 돼요. 근데 저는 왜 좀 모자라다고 생각했냐면 큰 돈이기는 한데 인플레이션 플러스 이 사람들은 겸업을 아예 못하잖아요. 제재가 많은 거에 비해서
대해서 모자르다고 생각하거든요. 특히나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수도권에 이제 인구 절반 이상이 살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. 주거비만 해도 그냥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인풋 대비 아웃풋은 좀 안 나오는 느낌이랄까. 이거 사명감으로 하는 모자란 것 같아. 나랏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돈을 많이 줘야 된대요. 딴 생각 안 하고 뽀찌 먹고 싶은 생각 안 하고 뭐 그것만 해라. 근데 사실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 모자라긴 하죠. 저는 잘 모르지만 초봉은 낮아도 계속 연차 쌓이면 엄청 는다고는 하더라고요. 저는 기회비용을 생각해서. 기회비용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연세가 거의 60, 65세가 되면 이제 다 퇴직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. 그럼 나가서 이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뭐 노인연금, 기초연금, 국민연금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런 걸 다 해봐야 진짜 많아봐야 150이 될까 말까 할걸요? 근데 그거에 2배밖에 안 준다고? 퇴직금 1억 주고? 그 나이 때 대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들은 2배 이상을 버는 거고 1억도 받잖아. 1억이 넉넉해? 40년 일해서 퇴직금 1억이 넉넉해? 퇴직금 얼마 받으셨지? 다 해서? 한 5천은 받지 않았을까요? 부자다. 한 10년 일했나? 9년? 9년 일하고 퇴직금 5천 받았잖아요. 325만 원이 죽을 때까지 들어. 30년간 들어오잖아. 근데 인플레이션에 너무 취약해. 그럼 90살까지 30년이거든요. 얼마 꽂히냐면 9억이 꽂혀요. 30년간 9억. 아무것도 안 해도 9억이 꽂힌다고. 그래서 공무원을 하시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. 노후를 위한 지금의 희생인 거죠. 젊었을 때 잃어버린 기회비용들을 이제서야 받는 느낌인 거죠. 선택하는 거죠. 늙어서 걱정 없이 살 거냐, 우리처럼 지금 초반에 갈려서 할 거냐를 선택하는 건데 그거는 성향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. 뭘 선택하시겠어요? 이거 하죠 당연히. 제가 왜 그걸 좋다고 했냐면 저는 오래 살고 싶진 않아요. 90까지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. 90살 돼가지고 제발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엉엉 운다. 피부 땡기는 수술하고 이런 거. 몇 살 때까지 살고 싶으신데요? 한 70, 뭐 80년 되지 않을까요? 그러면 30년 뒤에 적당하게. 죽는데요? 괜찮아요? 생각보다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주변에 많을 거예요. 저도 몰랐어요. 난 우리 집이 엄청 풍족한 줄 알고 엄청 잘 사는 줄 알았어. 제가 대학도 아버지가 다 내주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뭐 미리 땡겨 쓴 느낌이에요. 부모님 노후 준비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안 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빨리 느끼면 빨리 이 자산 시장에 자본주의에 들어와야겠다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. 근데 나는 가족들끼리 재정 상태를 얘기하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. 문제가 뭐냐면 아빠들이 얘기를 잘 안 해. 그 속사정 얘기나 힘들다, 빚이 너무 많다, 뭐 좁은 집으로 이사 가자 이런 얘기를 잘 못 하더라고. 내가 등기부등본 우리 집 거 떼봐. 우리 집 재정 상태 어떤가? 그러면 대충 느낌 나오잖아요. 아빠 엄마 월급이 얼마인데 대출 이 정도 나가네? 아 살만하구나. 만약에 아기가 있는데 중학생 아기가 우리 집 등기부 떼봤어. 어떨 것 같아? 나는 대견하다고 할 것 같은데. 야, 진짜? 너 그런 것도 뗄 줄 알아? 아빠랑 경매할래? 아 진짜로? 진짜 이렇게 할 것 같은데. 아, 약간 이 새끼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. 아니 공부도 안 하고는 아니지만 뭐 내가 빚이 없다 해서 네 거 아니다. 왜 부모님의 재산을 궁금해하지가 자식이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고 뭐 어느 정도 잘 산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못 산다고 얘기해야 되는지도 조금 애매하네요. 왜 궁금해하지가 물려받을 생각으로 했다고 생각 안 했고 얘가 자본주의에 눈을 뜨기 시작했구나.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의 재산을 본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요? 싸해요? 이거저거 사달라 그래. 등기부 떼우더니. 안 된다고 해야지. 회초리 들어야지. 내가 본 거지 네가 본 거야? 라고 해야겠죠. 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. 설문조사 결과인데요. 올해 구직자들 평균 희망 초봉이 4,300만 원이라고 합니다. 현실적인 초봉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죠? 전 4,500 이상이요. 평균 희망 초봉인데? 네. 초봉? 제가 9년 전에 취업할 때도 4,300이었어요. 아니 그때는 연세대 대학원 나왔잖아요. 저희 그 스태프 중에 한 분이 원숙님 그렇더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누구야? 그 스텝 누구야? 배우신 게 많더라. 근데 왜 이러고. 누구냐고 걔. 너지.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오신 게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. 올해 구직자들 평균 희망 초봉 현실적인 초봉은 4,50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네. 진짜 나는 좀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. 이 오른 물가에 180만 원을 받고 주 6일 출근했었거든요. 그래도 스카웃 돼서 들어간 데가 3,600. 그러고 나서 한 1년 구르고 오른 게 5,000. 그리고 또 한 번 이직해서 5,500. 저는 현실적인 초봉이 3,500에서 4,000 사이라고 생각해요. 아니 제가 그 9년 전에 제약업계, 의료기업계에 있었는데 거기서 초봉이 4,300이었어요.
대학 졸업하고 오신 분 초봉이 4,300이었기 때문에 과는? 화학과 뭐 몇 년 전에? 9년 전 9년 전에 4,300이었다고요? 말도 안 돼. 거기 너무 높다. 나 문과라 그런가 봐. 대학 안 나왔습니다, 여러분. 문과 계열이라 가지고 그런가 봐, 일하는 게. 아니 근데 다시 문과의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. 대 AI 시대에서. 갑자기? 네. 아니 문과생들 얼마나 핍박받았어요. 핍박까지 봐도 무슨 아 진짜로 연봉 차이가 엄청났지. 대이과의 시대였잖아요. 개발도 좀 쉬워지고 개발자도 얼마나 많이 왔었죠. 그러게 요즘 어때요 연봉이? 특이한 게 올해 구직자들 평균 희망 초봉이 4,300만 원으로 조사가 됐잖아요. 근데 전년 대비해서 400만 원이 하락했어요. 왜? 희망과 현실의 괴리 아니었을까요? 그래서 좀 몸값을 낮춰서 중고 신입인데 그냥 신입 가격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. 제가 작년에 면접을 볼 입장에서 보니까 중고 신입인데 그냥 신입으로 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직업을 구하시려는 분도 꽤 많았고 그분들 특징이 잘 안 구해졌어 몇 개월간.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몸값을 깎는 결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슬프다. 뭐야? F야? 이직을 하고 그만두셨어야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슬픈 게 아니죠. 현실을 모르고 나온 거 아니야 그 찬바람 부는 시장에. 여러분 그러니까 다들 환승연애 하셔야 돼요. 준비하고 갈아타야 돼. 결혼 빼고 다 갈아탈 준비를 하고 해야 돼. 근데 현실적인 초봉이 4,500 이상이라고?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데 보세요. 하이닉스 지금 성과분 얼마? 140%? 거기는 진짜 상위 1%들이 다 가는 회사잖아요. 상위 1%도 어렵지 않을까? 삼성 뭐 하이닉스 이런 거는? 평범한 우리네 입장에서 저도 평범해서 저는 뭐 하이닉스 이런 데 아니잖아. 나도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아니지 그래도 학비 엄청 쏟아 부었잖아. 나는 그런데 내가 다녔던 그 조직에 있던 일반 사람들에 따지면 때려 부었더라도 그들과 얼마 차이가 안 났어. 그때 한 800만 원? 에? 8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? 이분들 4,300 받을 때 제가 5,100인가 받아서 저는 사실 희망연봉을 낮추는 것도 엔잡이나 부업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그냥 적당한 데 가가지고 월급에 기대를 많이 버릴 수도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. 연봉 받으시면서 경매 투자 계속 하셨었잖아요. 그럼요. 저는 경공매를 또 맛을 들였지만 그런 거 골라서 같이 하는 게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요즘 직장인분들이 경공매 수업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. 네. 오늘 또 낙찰? 오늘도 낙찰. 오낙 일주일에 한 건씩 봤는데 요거는 단순 매도 차익으로는 9천만 원인데 단타로 파냐 이제 올해 보유할 거냐 고민인데 단타로 파실 것 같아요. 대형 평수라서 좀 세금 나가는 게 이것저것 많은데 단타로 치더라도 한 2,500 순수익이 남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얘기 중이시래요. 봐봐요. 그러니까 이게 연봉을 500만 원 올리는 건 진짜 힘든데 경매를 하면은 연봉 절반, 두 건 하면 연봉 이상만큼 버는 게 너무 일반적이다 보니까 이게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또 적당히 일하고 1인분 하고 외부에서 또 일을 찾는 부업을 하는 투자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일반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단타로 2,500 버신다고 했지만 순수익 2,500이 세후입니다. 직장인 월급으로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뭐 3,000 중후반 되지 않을까요? 그런 효과를 벌써 이제 4기 스터디인데 6주 만에 보신 거라 요런 부업으로 해보면 꼭 경공매가 아니더라도 부업으로 해서 버는 수익이 생각보다 짭짤할 수 있다. 직장을 다니시다가 경공매 투자를 하시다가 이제 완전 전업 투자를 하시고 계시잖아요.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. 직장 다니다가 이제 경공매 수익이 높아지니까 전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은퇴를 앞두신 분들 요즘 자영업이 되게 힘들다는 거를 이제는 다들 알잖아요. 뭐 인테리어비, 보증금, 가맹비 때려 넣어서 창업을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경공매를 배워서 여행 다니시면서 경공매 투자 하시는 분들 지방까지도 가시는 거죠. 전업 경매 투자자로 이제 은퇴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경공매가 재밌는 게 그냥 물건 낙찰받는 것도 재밌지만 그걸 알아보러 이 지역 저 지역 임장 다니는 맞아요. 그 재미도 은근 있어요. 그 핑계를 제주도 한번 가고 부산도 한번 가고 이런 재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재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원성님 스터디가 준비되어 있죠? 한번 예. 소개해 주세요. 실제로 6주간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빨리빨리 입찰가면 오히려 좀 결과가 빨리 나올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. 경쟁이 없으니까 더 싸게 네. 낙찰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. 여러분들이 낙찰 받고 매도할 때까지 한 건은 제가 무조건 맞춤 물건도 드리고 메일로 계속 피드백을 드리기 때문에 저한테 어떻게 보면 확인을 다 받는 거죠. 그리고 입찰가도 추천해 드리는데 오늘 낙찰 받으신 분도 제 입찰 추천가로 딱 받아버렸답니다. 여러분들이 입만 벌리고 오세요. 저는요?
주택 정리하고 오세요. 알겠습니다. 저 그래서 또 알아봤어요. 부동산에 내놓으려고. 구리? 그거 팔고 저 서울 똘똘한 한 채 혹은 서울 주거용 단타로 갑니다. 저희도 하고 있는 경공매를 여러분들도 좀 해보시면서 평생 누릴 수 있는 부업으로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저희 수익 사례도 앞으로 기대해 주시죠. 많이 판다.